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중국이 부동산 거품 붕괴의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주 진주만 기습을 단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중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도시에서 신규 주택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70개 도시 절반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 중국이 시젠 21호를 우주 정지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미국의 우주 전문가 바이커트는 북경이 우주 진주만 기습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제도 부동산 거품을 무시할 수 없었고 해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규제가 심한 경제는 부동산 부문 붕괴의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은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문의 거대한 규모, 과도한 부채, 평균적 가계와 소액 투자자의 손에 들린 개발업체 부채의 막대한 규모. 영국의 일간지 더 가디안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불려왔습니다. 가치는 약 55조 달러로 현재 미국 규모의 2배이고 중국 GDP의 4배에 달합니다. 건설 및 기타 부동산 서비스를 고려할 때 부동산 부문은 중국 GDP의 25% 이상입니다. 부동산 거품의 다른 이전 예를 고려하면 해당 부문의 평균 규모는 국가 GDP의 15에서 20%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경제도 과도한 부동산 부문의 초과분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의 문제는 항상 과도한 부채입니다. 개발업체들은 너무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고 주택가격이 조금이라도 하락하게 되면 자기 자본이 사라지고 지불 능력이 무너집니다. 중국의 경우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메사리 캐피탈 증권에 따르면 중국의 최대 15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소액 주주를 포함한 순부채 평균은 총 자산의 60%입니다. 헝다는 심지어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부동산 업체도 아닙니다. 세계의 가장 큰 개발업체 순부채 비율이 220% 이상입니다. 가장 많은 부채를 지니고 있는 중국 개발업체 상위 10개의 부채는 스페인의 마르틴사 파데사를 붕괴시킨 자산에 대한 부채 수준은 훨씬 능가합니다.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해외 개인 투자자들도 중국의 부동산 및 건설 시장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헝다는 상업어음의 가장 큰 발행자였으며 헝다의 부채는 다양한 패키지로 소액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또한 청두의 사우스웨스턴 금융경제대학교와 블룸버그 퀸트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중국 가계는 재산의 무려 78%가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2배 이상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또한 3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에서 일주일 만에 50억 달러 이상을 모금한 9개의 부동산 투자 신탁을 출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중국이 이미 터지고 있는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9월 중국 대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2015년 4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신규 주택 가격은 8월에 비해서 70개 도시 중 절반 이상에서 하락했습니다. 높은 부채, 실질 GDP 및 실질 임금을 크게 상회하는 물가, 이 부문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인구로 인해서 부동산 거품 붕괴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금융 이상입니다.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발행해서 은행에 직간접적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재정적 영향을 숨기려고 해도 부동산 거품 붕괴가 소비, 빈 건물 주변의 인프라를 구축한 유틸리티, 건설용 부품을 제조하는 서비스 및 부문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정부가 재정적 영향을 억제할 수 있으나 부동산 부문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더 약한 성장, 더 높은 위험, 더 낮은 소비 및 중국 노출에 대한 투자자의 욕구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거품에 의한 성장은 항상 부채에 의한 침체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는 시진핑 권력의 붕괴를 가져오고도 남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만 출신 미국 변호사이자 중국 전문가 고든 창은 중국이 우주 진주만 기습을 단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4일 중국은
시젠 21호를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이날 차이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이 위성은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고 무력화하는 기술을 시연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젠 21에는 지구 궤도에 떠다니는 1억 개 이상의 우주 쓰레기를 옮기거나 다른 국가의 위성을 캡처, 비활성화, 파괴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로봇 팔이 있습니다. 그 팔은 시젠 21을 위성 분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Winning Space, How America Remains a Superpower의 저자 브랜든 바이커트는 중국 위성이 정지 궤도로 발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궤도는 미국이 보유한 가장 민감한 위성 시스템 NC3 Nuclear Command Communications and Control 감시의 중요한 우주 공간입니다. 지구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 궤도에 있는 미국 위성은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싸고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그는 또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시스템 중 하나를 잃는다면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중국 군대에 전례 없는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평가 및 전략센터 International Assessment and Strategy Center의 리처드 피셔는 중국이 새로운 우주정거장을 설계하여 레이저, 마이크로파 또는 미사일 기반 위성 요격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는 대형 군사 모듈을 통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하이튼 합참의장은 10월 28일 국방작가그룹이 후원하는 행사에서 그들은 큰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튼 전 미 공군 우주사령부 사령관 겸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중국군 장교들이 미국이 우주를 지배적 우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위성을 격추하는 능력에서 중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시젠 21 위성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라고 바이커트 보고서를 작성하는 바이커트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미국 시스템을 사냥하고 파괴하고 지상의 미군을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으로 만들 수 있는 실제 공격 능력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주는 지구를 통제할 수 있는 궁극적인 전략적 고지입니다. 따라서 미국 지도자들은 바이커트가 설명했듯이 중국이 먼저 미국인들을 궤도에서 떨어뜨리고 그 다음 그곳에 자체 시스템을 배치하는 능력을 구축하려고 노력할 것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미국 위성은 중국군에게 쉬운 선택이라고 하이튼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지금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 탄력적인 우주 건축물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국방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료적이며 느리다고 하이튼이 말했습니다. 펜타곤의 관료주의는 그저 잔인할 뿐이다. 아직 발사되지 않은 생존 가능한 우주 네트워크를 설계하는데 무려 10년이 걸린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바이커트는 게이트스톤 연구소 관계자에게 북경에 우주 진주만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이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인민의 불만을 덮으려고 우주 진주만 기습을 단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율구독료와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